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의 소리 황덕일입니다. 예,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 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라리가와 분데스리가가 약간 또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는 주제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다뤘어도 뭐 크게 다뤘어야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왜냐면 황동현 해설위원이 어디를 갔다 온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가 네. 그때였나요? 예. 라리가 설명회. 네. 저는 뭐 또 제가 뭐 소집 갔다 왔다고. 아니요, 네. 그때 그가 라리가 설명회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원래 준비를 했던 컨텐츠였는데. 네, 그렇죠. 이제 뭐 예, 근데 뭐 저희가 여차저차. 다른 네. 것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거는 시의성에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해가지고 좀 미루게 됐던 거였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이런 소식을 좀 전하게 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다루려고 했던 게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라리가는 뭐 이제 룰적으로 그렇게 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이제 교체 숫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현행대로 그렇게 유지를 했었고, 네.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 적용됐었던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감독에게 뭐 카드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라리가만의 뭔가, 그러니까 다른 리그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생기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뭐 이제 이를 제외하고 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좀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대신 공통적으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이번에 좀 많잖아요. 되게 많죠. 그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바뀐 룰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리가 얘기, 분데스리가 얘기 이제 살짝 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맵 이것도 이제 라리가가 최근에 계속 밀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요새 좀 그 라리가 중계가 뭐 끼깔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퀄리티가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라리가가 이제 좀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 구도를 찍는 카메라 이름이 이제 리베로 캠입니다. 이게 원래는 미디어 코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라리가의 코칭 스태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구단들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술적인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이 저번 시즌부터 중계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수의 히트맵, 그리고 뭐 이제 뭐 라인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좀 나오게 되고, 또한 이 TV로 시청하시는 팬분들 역시도 이 선수가 실시간으로 뛴 거리라든지 뭐 이제 전체적인 히트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캠을 가지고 뭐 헬리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한 명칭은 에어리얼 캠입니다. 그러니까 구장 위에 줄을 설치해 가지고 이 카메라가 이제 사각, 그러니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공중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에어리얼 캠을 통해서 이제 라리가 11개 구장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 구장은 아니에요. 11개 구장에 설치가 돼 있고, 이 카메라가 있을 때는 이 위쪽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만 이거 카드 연수 달아드릴 겁니다. 이 라리가의 어떻게 보면 묘미라고 할 수 있었던 이 360도 캠. 이 골 장면이라든지 결정적인 슈팅 장면 또는 선방 장면을 이 순간적으로 멈춰서 이 360도 각도로 돌리는 그 매트릭스. 네네, 맞아요. 좀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라리가에는 총 8개 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캄프누, 산마메스, 그리고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 메스타야, 레알 세구루스 스타디움, 이제 그 소시에다드의 세 구장이죠. 그리고 베니토 비아마린, 레알 베티스까지 총 8개 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라운드당 2개의 경기는 이제 4K 기술로 중계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뷰티캠이라는 이제 카메라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뷰티캠은 어떻게 뭐 하는 거냐면, 경기 전후에 사용되는 되게 이렇게 넓은 와이드 앵글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장 전체를 쫙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약간 파노라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을 좀 멀리서 잡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뷰를 또 제공하는 영상을 라리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네마틱 카메라라는 것도 도입이 됐는데요. 이 DSLR 카메라를 통해서 굉장히 영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이제 올 시즌부터 중계에 사용되게 됐고, DVD 플랫폼을 통해서 이 라리가를 시청하시는 팬분들을 위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사실 그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슈퍼 슬로우 모션 카메라라고 하는데, 뭐 이 역시도 라리가를 좀 즐기는 데 있어. 그러니까 360도 캠과 어느 정도는 좀 유사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엘 클라시코에는 굉장히 많은 대수의 카메라가 동원되게 됩니다.
일단은 카메라 대수가 30대, 그리고 슬로우 캠은 6개가 투입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리얼 캠 옆쪽에 헬리콥터 모양이 있죠? 네. 헬리콥터 캠까지도 도입이 되게 됩니다. 엘클라시코가 호날두 이적 이후에 약간 김이 빠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계 기술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2부 리그 얘기인데, 올 시즌부터는 이제 라리가, 이 세군다 디비시온의 정식 명칭이 라리가 스마트 뱅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폰서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라리가 스마트 뱅크가 유튜브와 협약을 맺어서 올 시즌부터는 148개 국가의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로 송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라이브 그러니까 유튜브 알림 맨날 떠요.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2부 리그 팀의 팬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 그렇겠네요. 예. 말라가 경기를 이제 사실 볼 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화질 안 좋게 막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간간히 즐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뀐 부분이라기보다는 VAR 시스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좀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 VAR 영상 관련된 거 올린 거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얘기를 쫙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어쨌건 그 VAR을 통한 그 오심 확률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됩니다.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총 380경기에서 121번의 VAR 참여가 있었고요. 60개의 골, 그리고 49개의 페널티킥, 9번의 퇴장, 그리고 3번의 선수 운동을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이 판정이 기존 91.50%에서 96.92%까지 이제 이 정확성이 높아졌고, 경기 중 판정 항의는 실제로 17.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라리가 공식 스폰서 중 하나인 푸마가 올 시즌부터 라리가 매치볼을 생산하게 되죠. 제가 또 이 장비 담당으로서 나이키볼과 푸마볼의 차이를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금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푸마볼 같은 경우는 이 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골프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나이키는 이런 게 없어요. 되게 매끈매끈한 재질인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차기에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에게는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도 더비스타로 바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 각 나라의 셀럽들을 대상으로 라리가를 홍보하는 이 홍보볼 언박싱 이벤트 역시도 라리가가 올 시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나라의 주인공은 이제 그 가수 헨리 씨가 맡았고요. 그렇군요. 네, 올 시즌에는 슈퍼러브와 함께 합니다. 저희가 슈퍼러브도 이제 카드 뉴스로 띄워드릴 영상이 있어요. 그 라리가 매치볼에 대한 영상이 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 룰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핸드볼 규정에 관해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상황도 조금 변하긴 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팔이 이제 어깨 위쪽으로 부자연스럽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맞았다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비 지역에서는 좀 의도성을 따지죠. 의도성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는데, 어쨌건 과거에 비해서는 핸드볼이 규칙이 좀 강화된 건 맞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완화해서 봤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면은 핸드볼 반칙이 많이 불리게 됐죠, 수비 쪽에선. 그렇죠. 하지만 어쨌건 저희가 그때 처음에는 원래 이게 맞으면 바로 그냥 무조건 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맞힐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런 우려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수비 시에는 의도성을 보고 대신 공격 시는 무조건 맞으면은 파울이 불리는. 네. 그러니까 맞으면 파울이 불리는 것도 있고, 만약 공격자의 손에 맞고 이게 득점으로 들어갔을 때도 VAR을 통해서 손에 맞았다 치면 이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맞으면 무조건 무효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한 가지 변한 것은 경기에 이런 좀 쓸데없는 시간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라인을 통해서 교체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선수 교체할 때 무조건 멀리 있으면은 되게 그런 게 힘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쪽 끝에 지금 시간이 되게 쫓기고 있을 때, 근데 오른쪽
사이드에 자기네들 이제 그 벤치가 있는데 왼쪽 사이드에 그 선수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이렇게 교체가 안 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불러들이면은 시간 지연이 되니까 그냥 오른쪽 선수 빼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경기들에서도 나와요. 선수들이 미리 왼쪽으로 가 있어요. 왼쪽 네. 선수들이 왼쪽 사이드로 가 있어가지고 교체 이거 드는 순간 바로 거기서 바로 교체, 나가죠. 예, 네. 바로 나가고 바로 들어오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 지연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수비 같은 경우도 수비 그 진영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교체될 그렇죠. 때 실점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 이런 개선 방안인 거죠. 네. 예. 가까운 라인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킥 시에 과거에는 수비 측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위치를 예. 했어야 됐는데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이 네. 커뮤니티 실드부터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패스 받아가지고 네. 그거 하는 그런 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공격진들이 정말 예전에 수비수들이 위치했었던 그 박스 바로 바깥 지역부터 이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막 실점 분데스리가 어떤 경기였다 어떤 경기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다가 그 패비한 거 있잖아 똑같이 네. 하다가 거기서 바로 뺏겨가지고 실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설프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아 맞다 그 슈투트가르트 경기에서 네. 이브리가 거기서 그렇게 했다가 뺏겨가지고 바로 실점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롭볼 이후에 상대에게 볼을 이제 또 바로 돌려준다는 이제 변화가 또 생기게 됐고요. 예. 이것도 되게 좀 유의미한 변화인데 수비 측이 3명 이상의 벽을 설정을 하면 공격 진영은 벽에 붙을 수 없습니다. 최소 1m 이상은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벽 서 있으면 사이로 막 들어가가지고 네. 시야 방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3명 이상의 선수가 벽을 섰을 때는 이런 부분은 아예 이제 반칙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선수가 이제 퇴장당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코칭 스태프 중 누구에게나 VR 모니터를 통해서 그 퇴장 상황을 볼 수 네. 있는 기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권한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근데 봐도 결국 그러니까 바뀌지 않 그러니까 그 번복이 안 되죠. 번복이 안 네.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납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알겠다,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조금 이 벤치의 반발심을 살짝 이제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유니폼과 이 이너 셔츠가 무조건 같은 색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규정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비치면 안 됐죠. 네 근데 이제는 다른 색이어도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이 코인 토스를 통해서 이제는 진영 역시도 네. 바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뭐 심심찮게 나와요. 갑자기 선수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쭉 자리 잡고 있다가 코인 토스 이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것은 이 코칭 스태프에게도 카드를 네.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뭔가 되게 이것도 크게 변한 핸드볼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변한 네.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 코치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심판이 가가지고 하지만 카드를 주는 건 아니었잖아요. 카드를 직접적으로 네. 꺼내들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옐로 카드도 줄 수 있고 레드 카드도 줄 수 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레드 카드 직방으로 받으면은 3경기 징계도 네,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옐로 카드 5장이 누적이 되면은 그러면 또, 못 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랑 똑같이 코칭 스태프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나겔스만이 굉장히 그가 불만을 토로를 했죠. 네. 예? 아니 그가 안 그래도 그냥 그 감독을 퇴장시키는 것들이 있었는데 굳이 이걸 만들었어야 되냐 이걸 왜 만드냐 이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즌 절반을 나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해서 왜냐면 나가 있으면도 되게 갈갈해가지고 전에 막 한 번은 막 그가 병을 집어 던지는데 이게 여기 걸려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관중을 맞춘 적도 있고요. 예, 그래갖고 가가지고 막 사과한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병 안 던지겠다고 막 그런 적도 있고 한데 되게 갈갈하거든요. 네. 그리고 항의 되게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게스만 감독이 좀 목소리를 크게 냈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직 심판들하고 그 전직 심판들 있잖아요. 좀 의견이 갈립니다. 현직 심판들은 너무 좋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좀 싸우는 일들이 적어지잖아. 그냥 카드만 딱 바로바로 그렇죠. 그냥 카드만 줘버리면 편하게 되잖아. 네. 그리고 또 이게 퇴장 주기 애매할 때는 그냥 딱 옐로 카드로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의 그런 불만들을 더 이상 얘기하면 너 퇴장이니까 조용히 해. 딱 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줄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그 예전 심판들 같은 경우는 그거 나게스만 한 얘기랑 똑같아요. 퇴장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퇴장을 시킬 수 있었는데 징계도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 벤치에 못 앉게 하는 그런 징계들도 몇 경기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됐냐. 이걸 괜히 만드는 거는 괜히 쓸데없는 짓 같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뭐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네요. 네. 어쨌건 뭐 그 9월 28일 볼프스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 전 마인츠 감독이죠. 이제는 경질돼가지고 예, 산도 슈바츠가 첫 그 옐로 누적으로 옐로 카드 2장 받아가지고 퇴장당한 감독으로 등극했습니다. 공식 1호죠 분데스리가. 네, 어쨌든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룰이 이제 실질적으로 축구판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만 조금 달라진 거 아까 그 라리가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뭐 프리미어리그도 그대로인데 분데스리가에서 달라진 부분은 교체 선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명 더 늘어나가지고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9명 늘어난 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7명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예전에 5명 이건 너무 적었고 적죠. 예, 그건 진짜 명단 제거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공격에 2명, 미들에 2명, 수비에 2명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되는. 그리고 골키퍼는 무조건적으로 1명 있어야 되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5명이면은 이것도 2명씩도 못 넣어요. 그러면은 공격 하나 막 하면은 교체 카드가 너무 없어져. 우리가 지고 있을 땐 공격 카드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땐 수비 카드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죠. 그때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9명은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래도 선택의 폭이 많으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좋은 거겠죠. 좋죠. 뭐 이탈리아 세리에 같은 경우도 선수 교체를 뭐 굉장히 많은 선수 안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탈리아 세리아가 몇 명이죠? 진짜 많던데 걔는. 원정 데려간 그 선수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항상 들어갔었고. 정확히 몇 명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일 많아요. 예, 너무 많. 거의 10명 넘을. 과해요. 사실 세리에는 좀 과하고. 그래서 이승우 선수 맨날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찌 됐든 뭐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룰 변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알고 제대로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혹시나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